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경악한 미국 금리 1% 인상 가능성이 있다. 자, 요게 거의 한 달도 안 된 뉴스입니다. 모든 세계가 지표를 미국의 CPI 지표에 모든 관심을 가지면서 과연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이니 빅 스텝이니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 미국 설문조사를 했더니 미국인 70%가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 자, 이렇게 믿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런 뉴스도 나오죠. 미국 기대 인플레의 급락에 파월이 승리를 했다. 아니다. 이것은 침체 신호이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즉 7월달 기대 인플레이션이 6.2%로요. 지난 6월보다 훨씬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서 중국의 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 완제품 재고도 급증하고 소비재는 수요가 감소하고 그리고 컨테이너 운임이 하락세가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7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라는 경기 침체 신호가 이곳저곳에서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거냐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들이 경기 침체인지 인플레이션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누구도 알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 그냥 그 경제학자라는 사람들이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정도인데요. 자, 그럼 저희들은 팩트만 찾아보면서요, 그 팩트를 보고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갈지를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변수가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자, 이 전쟁을 어떻게 대해야 될 거냐 이겁니다. 결론은 전쟁이 빨리 휴전이 되어야 이 모든 그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아니면 경기 침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책을 그리고 리포트를 다시 써야 된다라는 스텝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탈리아의 드라기 내각이 결국 붕괴를 했다. 그래서 9월 25일 날 조기 총선을 실시를 하는데요. 자, 이 드라기 총리가요, 경제통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총리를 중심으로 해갖고요, 그 오성운동이라는 그 내각, 예, 그 내각을 결성을 했던 거죠. 그런데 내부 분열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오성운동의 그 내부자들이 친러 성향의 어떤 그런 의원들이 많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문제로 드라기가 원하는 그 투표에서 보이콧을 해버리니까 난 도저히 이제는 할 수가 없겠다 해갖고 사퇴를 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무솔리니의 그 파시스트 후예인 45세의 멜로니 당수가 총리가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즉 파시스트라는 부분이 뭡니까? 자국 우선주의잖아요. 자, 그래서 자국 우선주의가 되다 보니까 결론은 네, 이탈리아의 목표만 먼저 잡아가겠다 이거죠. 결국엔 EU라는 어떤 통합체에서 영국처럼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고 그리고 통합국가가 되지 못하는 안 좋은 미래가 점쳐진다 이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마다 실리를 찾기 시작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7월 22일 날 유럽이 ECB가 0.5%의 빅 스텝을 단행을 했죠. 그래서 1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그 이후에 8월 4일 날 영국 역시도 빅 스텝을 밟아서 27년 만에 최고 금리를 인상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인상을 하면 한 거지 그게 무슨 문제냐 이겁니다. 네, 문제는 몇 년 전 7, 8년인가요? 네, 그 남유럽 그 그리스하고요 이탈리아의 그 남유럽 문제가 엄청난 그 특히 그리스였죠. 그 남유럽의 주요국 GDP입니다. 이 GDP 대비 정부 부채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 이탈리아가요 151%고요. 그리고 그리스가 193%, 네, 포르투갈 127, 스페인이 118% 정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탈리아하고 그리스 같은 경우에 금리를 인상을 했다는 건 당연히 자신들이 내야 될 이자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이탈리아하고 그리스의 채권 금리가 엄청나게 뛰어오르니까 그 다음 주에 바로 모여서 그 무슨 어떤 예방 어떤 액트, 네, 법을 통과시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하여튼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된다 이 말이겠죠. 경제 대국이었던 독일의 에너지 위기가 와서 미리 31년 만에 무역 적자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에너지 기업에 구제 금융을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전력회사를 국유화하겠다라는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제일 잘 나가던 독일까지도 이런 위험에 빠져 있다 이 얘기겠죠. 자, 그래서
지금 유럽 국가들 내부에서도 자신들의 지금 목이 석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고 그리고 그 돈들을 주겠느냐 이겁니다. 자, 그런 고민 중에 자, 뉴스가 이런 게 나왔죠. 우크라이나에 쓰라고 줬더니 암시장에서 무기를 밀매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미사일 같은 거, 핵탄두 같은 거 보면은 그 박스에서 다 우크라이나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즉 그만큼 우크라이나가요. 이 무기 밀매가 굉장히 활성화된 그런 국가랍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뉴스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 EU국들 자체도 무기를 전달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 이 얘기겠죠. 자, 게다가요. EU 지원금이 조만간 고갈이 된다 이겁니다. 자, 이 EU 지원금이요. 유럽 평화 기금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요게 이미 절반 가량을 다 써버렸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금액이 3개월 이내에 다 써버릴 정도인데 문제는요. 그걸 다 쓰고 나서는 새로운 평화 기금을 예산을 짜야 되는데 그러려면 EU 회원국 전원이 찬성을 해야 추가 예산이 이루어질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지금 내 코가 석자인 이 EU 국가들, 특히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스페인 같은 국가들이 요 예산 추가 예산에 찬성을 해주겠느냐 이겁니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자신들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가 나옵니까? 올해 안에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의 뉴스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랍니다. 자, 게다가 그 미국이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11월에 그때 당시에 그 공화당이 승리를 해버릴 경우엔 지금 미국에서 전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그 무기 원조가 불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겠죠. 전쟁이라는 부분이 빨리 휴전이 되면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뒤엎을 수 있는 엄청 커다란 변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벌써부터가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걱정한 지 한 달, 두 달도 안 됐는데 벌써 경기 침체가 나오면서 지금 빠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오지도 않은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그 블라드 총리죠. 그 매파의 한 명인 그 연준의 블라디 총리가 연말 기준금리를 4%까지도 인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분명 꺾이고는 있지만 고용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에 돈을 풀었던 부분을 확 잘라서 인플레이션의 싹을 잘라버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금리를 4%까지 인상을 했을 경우에 분명 그 성장주에는 굉장히 쥐약이겠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반등에 확 물을 끼얹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로 가는 어떤 그런 부분을 다시 호황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고된 위험은 위험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즉 인플레이션이다, 경기 침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요. 이미 그 빅테크 기업 등등이요.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애플 보세요. 18일 현재 잠재적인 경기 침체 대응에 내년 고용 및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자, 구글입니다. 지난주 높은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 등으로 올해 하반기 고용 속도를 늦춘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조직 개편을 통해 전체 직원의 18만 명 중 약 1%를 감축한다. 자, 트위터 7일 인사 관련 부서 직원의 30%를 해고했다. 자, 메타입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처음 목표치를 30% 정도로 줄이고 사실상 정리해고를 단행한다. 넷플릭스입니다. 전체 직원의 30% 즉 300명을 줄였다. 자, 이게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고된 위험은 위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미 이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당연히 컨센 부분에서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익의 잠정치를 낮추지 않겠습니까? 그럼 낮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익이 나면 그거는 당연히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주가는 엄청나게 날아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이겠죠. 우리나라는 어떠냐 이겁니다.
네, 첫 번째, 메모리 업황 둔화 조짐 속에서 SK 하이닉스가 설비 투자를 숨고르기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죠. 그리고 LG 엔솔입니다. 미국 1조 7천억짜리를 재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 10곳 중 3곳이 하반기 투자 재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즉 우리나라 기업들도요 이미 이 부분을 예견을 했고, 그리고 줄이고 그리고 허릿줄을 동여매기 시작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고된 위험은 결코 위험이 아니라는 거죠. 자, 저희들이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요 유가입니다. 자, 유가가 언제입니까? 요때 WTI가 123달러까지 갔었던 거네요. 3월 8일 날까지 갔다가 뭐 조금 더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우디에 갔던 이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는 아무런 이득도 얻어오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 이런 뉴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며칠 후에 사우디와 UAE에 6조 원 규모의 무기를 수출 승인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이든의 부분에서는요, 이거는 엄청난 뉴스인데요. 자, 원래 이란과 그 핵 협상을 쌓인 직전까지 갔다가 이 모든 거를 다 버려버린 거예요. 네, 결론은 그 사우디와 이스라엘을 합쳐서 반이란 체제를 만들겠다, 구축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는 당연히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 오페크에서 원유 생산을 증가시킬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왜 급하게 증산을 안 했느냐? 이 부분입니다. 즉 6조 원 규모의 무기를 수출을 하려면 대통령은 승인을 했지만 의회에서 이 부분을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조 바이든이요, 지지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36%까지 빠졌는데요. 자, 요게 11월 달 미국 중간 선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때 공화당이 이겼을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이겁니다. 네, 그 바이든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사우디 역시도요, 요 부분이 그 무기를 수출하는 부분이 의회가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켜보고 그리고 감산을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든 저렇든 간에 공화당이 이길 경우에는요, 11월 달에요, 무기 지원,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역시도 부정적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바이든이 계속하는 게 뭡니까? 석유 관련 기업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했잖아요. 환경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자, 그런데 공화당이 이겼을 경우에는요, 그런 석유 관련 규제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가는 안정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이 경기 침체를 없앨 수 있는 첫 번째 변수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유가였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중국입니다. 자, 이 중국이 10월 당대회를 앞두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이 3연임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첫 번째가 코로나 봉쇄를 했던 거예요. 자, 봉쇄를 분명히 하면서 봐라, 우리 인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봉쇄를 했더니 나의 능력이 이만큼 뛰어난 거 아니냐라는 어떤 정치적 의도겠죠. 자, 그러면서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게 뭔지 아시죠? 네, 2019년도에요. 우산혁명 5주년 때 사진이었습니다. 자, 이때요, 엄청난 그 대규모 시위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2019년 9월 달에 이런 일이 터져서 이게 전 홍콩으로 퍼져나가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심천을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이었던 거예요. 자, 그때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네, 12월 16일 날 중국의 우한에서요, 첫 번째 코로나 환자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 환자는 노점상 직원이라는데요, 그게 19년 12월 16일입니다. 즉 9월 29일 날 우산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12월 16일 날 이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자, 그리고요, 얼마 전에죠, 네, 그 미국의 하원 의장인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 이유는 뭐 미국이 이제까지 계속 일국가를 겉으로는요, 중국 니네 일국가만 인정을 한다라고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대만을 국가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전략적인 모호성을 깨기 위해서
지금 석 달 남았지 않습니까? 당대회가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을 했다 이겁니다. 네, 니네 건들면 우리는 분명 대만 편일 거야 라는 얘기를 전달해주기 위해서죠. 자, 그런데 그 중국은 겉으로는 엄청나게 미국에 대해서 난리를 피지만 어떻게 보면 속으로는 씩 웃고 있다 이 얘기죠. 왜냐하면요, 모든 국가의 인민들에게 외부의 관심을 돌려버리는 거겠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일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즉 하나의 중국을 부정하는 행위는 군사적 행위도 불사하겠다 그러면서 대만을 향해서 총사격을 했던 거죠. 이제까지 시진핑이 3연임을 위해서 힘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과도한 방역으로 인해서 인민들이 얼마나 내부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그거를 잠재울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경기 침체를 누구 때문이냐? 내 시진핑 당신 때문 아닙니까? 라는 부분을 외부로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이벤트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참 이 정치는 정말 재밌고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주식만큼이나요. 그러면서 이 중국이요, 플랫폼 기업 육성 및 해외 상장 지원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10월 당대회를 앞두고 지준율을 낮추고요. 그리고 대출 우대 금리도 인하해서 부양 통화책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크레딧 임펄스입니다. 즉 신용 충동 지수인데요. 자, 요 파란색 요 선이 요거인데요. 자, 요게 한마디로 신용평가, 즉 대출 같은 걸 해줄 때 이 평가를 해주는 부분인데요. 요게 올라갈수록 대출 부분이 쉬워진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돈이 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국가에. 그래서 지준율을 낮추고 이런 부분이 다 요거에 관련되어 있는데 그게 22년도에 올라와서 이렇게 반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IT에 대한 수요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당연히 미국에도 관련이 있지만 중국 IT 수요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런 부분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 대한 IT 수요에 대한 그 반전을 놓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게다가요, 중국이요, 원래 올해 이루어질 뻔했던 그 아시안 게임이요, 내년 9월 달에 우리는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 자신감이 섞인 발표를 해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ST팜, 네, 저희 국내 기업 ST팜을 설명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미래의 그 의학 종주국은 mRNA를 기반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국가이냐 아니냐가 미래의 그 자존심을 결정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드디어 중국에서도요, 요 mRNA 백신이 승인이 임박했다 이겁니다. 자, 요 mRNA 백신은요, 기존의 중국의 그 불활성화 바이러스 백신보다도요 4배가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면서 이 중국의 자신감을 굉장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는 진짜 오는 거냐 마는 거냐 이거죠. 자, 왼쪽에 있는 분들과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다 다른 부분인데요. 자, 왼쪽은 파월, 앨런,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잖아요. 자, 여기는 전부 다 누굽니까? 네, 지금 미국의 경기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당연히 정부 차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경기 침체는 없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 우측에 있는 이 세 분들은요, 아니다, 경기 침체가 지금 굉장히 초를 다투고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즉 그 누구도 경기 침체가 올지 말지는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는 경기 침체와 뭐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투자자라면 미국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를 관심을 가지자 이겁니다. 자, 한마디로 첨단 제조업을 부활을 하겠다 이겁니다. 자, 과거에는요, 자, 미국의 그 GDP의 구성은요, 지금 이 노란색인 금융과 서비스, 정보 산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색인 제조업 분야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의 의도는 뭡니까? 네, 온쇼링. 네, 온쇼링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프쇼링이라고 하잖아요.
즉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싼 인건비를 찾아서 베트남, 중국 쪽으로 생산 기반을 옮겼던 것을 오프쇼링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다시 돌아오는 리쇼링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온쇼링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밖으로 나가 있던 생산 기반을 미국 내로 다시 불러들이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 이 온쇼링이 되었을 경우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를 신경을 쓰자, 이런 내용을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건요, 보통 2분기 연속으로 GDP가 마이너스가 됐을 때를 그런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역대 60년 동안요 4번의 경기 침체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자, 그게 오일 쇼크, 그리고 IMF 시절, 그리고 리먼 금융위기 사태, 그리고 코로나 시절, 요 4번인데요. 지금 같은 경기 침체가 과연 그 역대 이 4번의 경기 침체와 같으냐 이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요게 삼성전자의 PBR 배수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이 ISM 제조업 지수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지수는 같이 동행을 한다라고 지금 하이투자증권에서 송명석 위원은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저희들이 봐야 될 부분은 이 PBR 지수를 한번 유심히 보자는 겁니다. 자, 이 밑에 선이 요 밑에 선이 PBR 1입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의 PBR 1이요. 자, 지금 요때 한번 이때 말고는 내려가 본 적이 없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PBR 1.2도요 내려가 봤던 부분이 이 코로나 시절, 그렇죠? 그리고 금융위기 시절,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 시절, 그리고 리만 사태, 그리고 IT 버블 요 사태, 요때 말고는 PBR 1.1을 내려가 보질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PBR이 1.2배까지 내려왔다 이겁니다. 자, 결론은 과거 역대 어떤, 즉 지금의 침체가 리만 사태와 비교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코로나 때하고도 똑같을 수는 없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는데요. 자, 뭐니 해도요. 자, 저희 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요, 그 메모리 시장의 세계 70%를 독점하고 있어요. 자, 70%를 독점한다는 건요, 당연히 재고나 생산 공급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저 조금 심하다 싶으면 생산을 줄여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PBR 1.2의 1배도 안 되는 지금의 이 주가 현상, 제가 보기에는요,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지만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어떻게 주가가 될지는요. 자, 이 유튜브를 키면은 뭐 지금 주가를 다, 모든 주식을 다 이때까지 팔아야 된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이 기회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 문쌤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스크가 없으면 이익도 없는 거예요. 이 주식이라는 거는 당연히 위험 자산이지 않습니까? 이 위험 자산을 투자를 한다는 건요, 당연히 리스크를 안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갖고 있는 여윳돈으로요, 빠졌다 싶을 때 조금씩 분할을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오래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주가는 원점으로 찾아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내 잔고도 굉장히 두둑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너무 덥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서울은 물폭탄이 이루어졌고 저희 구독자님들 집안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